One eternity later. 안녕 같이 큰 저희터입니다. 오늘은 광고주랑 소통할 때 주의할 점 4가지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소통이라는 게 내가 몇 번 해보면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다 아마추어처럼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이 광고주랑 소통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적인 소통이잖아요. 몇 번 해보면 좀 자연스럽게 터득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막 어려운 건 아닌데 내가 좀 많이 겪어보지 못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걸 콘텐츠로 만들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아마추어처럼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소통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편하게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소통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보통 광고주랑 연락을 하는 플랫폼? 어쨌든 광고주랑 연락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2개가 메일이랑 카톡이란 말이에요. 메일만 계속 하는 경우도 있고 메일을 하다가 카톡으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조금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광고 메일이니까 카톡은 하면 안 돼 하면서 나는 메일 쓰는 게 너무 불편하지만 광고주를 위해서 메일을 붙잡고 있는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단 제가 좀 자주 얘기하는 건데 그들도 사람이에요. 메일처럼 좀 딱딱하게 소통을 하는 것보다는 카톡으로 편하게 하는 걸 더 선호하는 분들이 많고요. 일단 생각을 해봤을 때 메일로 소통하는 거랑 카톡으로 소통하는 거 뭐가 더 편하고 빠를까요? 당연히 카톡입니다. 나는 카톡이 조금 더 소프트하고 빨리 소통할 수 있어서 편하다라고 하면은 카톡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건 진짜 사바사 개인의 취향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마 카톡을 더 좋아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카톡으로 어떻게 넘어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제안이 오는 단계에서는 카톡으로 넘어가는 일이 많이 없고요. 내가 설정이 됐어요. 광고 진행을 하는 게 나랑 확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 기획안도 줬다가 기획안 피드백도 받았다가 영상도 줬다가 하면서 미세하게 좀 소통을 할 일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이제 카톡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메일을 딱 봤을 때는 밑에 명함처럼 사인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번호를 카톡에 저장을 해서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인데 카톡으로 소통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이렇게 연락드린다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얘기를 이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나 그쪽에서 전화번호가 없다 그러면은 유선 연락 가능한 연락처 전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오늘 내용은 메일이랑 카톡 둘 다 해당이 되는데 카톡으로 소통할 때만 해당되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이건 제가 설명하기 전에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그냥 전달하기 금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광고 진행이 확정되고 나면은 기획안을 줬다가 기획안 피드백 받았다가 영상 넘겨줬다가 영상 피드백 받았다가 이러면서 넘겨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혹은 뭐 배송 날짜라던가 매장 방문 확인일 막 이런 게 정해야 할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기획안을 넘겨줬는데 기획안 송부드립니다 까지만 하면은 내가 언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염없이 기다리는 입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좀 센스 있는 광고주 분들은 네, 기획안 전달 감사드립니다. 언제까지 피드백 드리도록 할게요 라고 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감사합니다. 피드백 마무리되면 전달 드릴게요 라는 식으로 끝내는데 일단 그렇게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지금 당장 내일 촬영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기획안 피드백을 주고 다시 컨펌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광고 진행을 위해서라도 기획안 송부드립니다 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기획안 송부드립니다 몇 월 며칠 요일까지 피드백 전달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날짜를 딱 써서 말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둬야 그나마 이거 근데 피드백 언제 주는 거지? 하면서 초조하게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이거 피드백 빨리 달라고 하면 너무 재촉하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도 할 필요 없고요. 만약에 이 날짜 안에 전달을 안 줬다 그러면 좀 당당하게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이날 이때까지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안 주셨다. 혹시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광고주 측도 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뭘 전달한다거나 뭘 부탁할 때 혹은 뭘 문의를 할 때는 꼭 날짜를 같이 써서 전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2번째, 질문만 띡
하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업로드 날짜 혹시 변경해도 될까요? 보다는 추가 촬영이 필요해서 그런데 혹시 업로드 날짜 변경해도 될까요? 가 훨씬 더 클리어하죠. 이 두 문장의 차이는 이 부가 설명이 들어갔다는 건데 첫 번째 문장으로 질문을 했을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세요? 하고 그쪽에서 다시 질문을 줘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뭐 직장을 조금이라도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카톡이나 메일을 계속 붙잡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시간을 정해서 딱 그 시간 안에만 확인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즉 내가 친구랑 카톡하는 것처럼 티키타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질문을 할 때는 그냥 질문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좀 부가적인 설명 혹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같이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약간 이렇게 소통하면 일 잘할 느낌도 나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 아니더라도 사실 부가적인 설명을 하면 들어주기가 훨씬 더 쉽단 말이에요. 특히나 광고주가 그룹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또 내부적으로 이 상황을 공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유튜버 누구가 업로드 일정 변경을 원한다 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도 왜 변경해달래요? 그러면은 이제 소통을 했다가 하면서 이게 더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질문을 할 때는 상황 설명 꼭 붙여서 해주세요. 그 다음 세 번째, 과한 이모티콘 사용 금지입니다. 이모티콘 쓰는 거 솔직히 괜찮거든요? 왜냐면 텍스트만 입력하면 딱딱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억양으로 말했는지도 모르겠고 내 의도와는 좀 다르게 전달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좀 적절히 사용하는 건 소통에 더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걸 진짜 휘황찬란하게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저희가 친구랑 연락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딱딱하게 소통하는 것도 안 좋지만 이렇게 너무 편하게 소통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표정으로 좀 표현하자면 이런 느낌?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이모티콘을 좀 과하게 사용하면 더 아마추어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모티콘을 아예 사용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카톡할 때 이모티콘 하나씩 넣어주는 건 괜찮아요. 오히려 인간미를 느낄 수 있어서 좋달까? 저희가 카톡도 하고 메일은 하지만 서로 얼굴을 보고 얘기한 적은 없기 때문에 좀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인식을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심플한 이모티콘으로 좀 인간미 뿜뿜하면서 오히려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무기지만 과하게 쓰는 거는 오히려 독이 되니까 적당히 사용해주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메일이 아니라 카톡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엔터키 과하게 쓰지 말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카톡을 하다가 스페이스 바를 엔터, 즉 보내기처럼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친구랑 소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는 오늘 말한 것 중에서 제일 피해야 하는 겁니다. 약간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뭔가 콕 집어서 설명 못 하겠는데 이 사람 참 일 못한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카톡을 주면 이 사람 좀 그렇다 라는 인상을 남겨줍니다. 일단 이렇게 카톡이 오면은 알람이 계속 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광고주가 점심시간이거나 혹은 회의시간에 이렇게 알람이 계속 울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뢰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낼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보내는 게 아니라 메시지 한 개로 잘 정리를 해서 보내야 합니다. 이게 훨씬 더 읽기 좋고 깔끔하고 아마추어라는 느낌도 없어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토대로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을 얹어서 제가 예시 메시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즐거운 점심시간 보내셨나요? 다름이 아니라 배송 관련 문의를 드리기 위해 연락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배송이 시작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오늘까지도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요. 혹시 정확한 운송장 번호 전달이 가능하실까요? 아울러 기획안 작성도 맞춰서 함께 송보드리니 7일 수요일 오전까지 검토 후 피드백이 있을 시 전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눈치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셨을 텐데 문단별로 내용이 조금 다르잖아요. 여기는 운송장 번호를 물어보고 있고 밑에는 기획안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엔터키를 쳐서 확실히 문단을 나눠주고 조금 더 읽기 편하게 만들었죠. 이런 디테일도 항상 같이 가져가 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사람 일 좀 잘한다? 일머리 있다?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 광고주와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내가 지금 좋은 인상을 남겨두면 다음 광고도 또 나랑 진행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최소한 나쁜 인상은 남기지 마세요 였는데 오늘 내용 잘 참고하면서 똘똘한 일머리가 있는 같이 일하기 너무 좋은 크리에이터가 되면 그 다음 광고도 또 나랑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으로 광고 그냥 들어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쟁취하는 방법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이 콘텐츠를 바탕으로 진짜 제안서를 보내신 분이 있는데 실제로 광고 성사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가치를 기우는 전 인턴이었습니다. 안녕. 머리 잘라서 난 기부하려고 이렇게 5년 동안 기른 머리를 싹둑 잘랐습니다. 징그러워.